6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구속신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선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두 번째 구속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오늘 직접 말씀하셨나요? 소명은 직접 하셨나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새벽 2시 7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구속 취소로 구치소를 나온 지 124일 만입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영장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적시해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드러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 시도를 해왔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제대로 된 국무회의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이를 은폐하려 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거부하며 버티게 들어갔던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이 또 한 번 판단한 겁니다. 20일에 구속기한을 확보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걸 고려하겠다면서도 사회 일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전제를 달면서 다른 피의자와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은 당장 오늘 오후 2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선 구속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했고 공수처가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현직 신분이라 경호처의 간접 경호를 받았던 그때와 달리 이제 구치소 내에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한 별도의 경호 인력은 없습니다.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전직 신분으로도 구속되면서 2번이나 구치소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불명예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내란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기관의 관건은 내란 공범 그리고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입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이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 사태 주요 가담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만큼 이첩받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이미 체포 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정식 출석 요구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반발했고 법원도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곧장 출석일을 통보하며 수사 개시 열흘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차 조사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차례 기일 변경을 요구하며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때에도 이렇게 생긴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까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속기간 20일 안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사실상 수사기간 내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연장돼 아직 조사가 더딘 외환 혐의 실체 규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특검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실장이나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로 소환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한 이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경로설의 진원지로 지목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했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오늘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합니다. 특검은 어제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자택,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최상병 사망 수사 자료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고 이후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게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결재했던 이종석 전 장관은 회의 뒤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돌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최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적용됐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사라졌습니다. 아니 저기 대통령실 첫 통화하셨는데 누구랑 통화하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실 그거는 진술이에요. 제 저런 것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참모들도 특검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할 때 이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훈 전 비서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대통령 경로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물을 바탕으로 이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이 되자마자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출석해야 했던 내란 사건 재판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대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데요. 그러자 내란 특검은 피고인의 강제 구인과 함께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며 법원 휴정기에도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구치소에 머물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오겠다고 통보한 겁니다. 오전 10시 15분에 잡혀있던 재판 시작 직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탓에 변호인들조차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제출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면서 교도관을 통해 재판 소환을 시도했든 팩스나 전화로 통지했든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사람에게 재판에 나오라고 하는 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란 특검 측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강제 구인을 적극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적법한 소환이 없었다며 불출석은 당연하다고 맞서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없어도 재판은 할 수 있다며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재판 날짜 추가 지정을 두고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특검 측은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며 법원 휴정기에도 추가 공판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재판을 넘겨받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며 기일을 추가로 잡아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규현 재판장은 특검에서 열심히 하는 건 좋은 거라며 특검 측에 가능한 날짜를 몇 개 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과 24일에 잡혀 있고 이후 법원 여름 휴정기 때문에 8월 11일부터 재판이 재개됐는데 이 사이에도 추가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어젯밤 영장 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다른 때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예감한 건지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굳은 표정으로 걷다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탑승했는데요.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교도관들이 전담해 감시하는 독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젯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곧장 대기 중인 호송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왼쪽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윤 전 대통령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취재진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번에도 들은 채 만체였습니다. 혹시 총 꺼내라고 지시하셨나요? 체포영장 집행 받으라고 지시하신 거 아니신가요? 구치소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던 윤 전 대통령은 수용동으로 이동했습니다.
구치소 측은 수용 번호를 발부하고 신체 검사를 한 뒤 수용 기록부 사진, 이른바 머그샷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독방에 수감됐는데 독방의 넓이는 10제곱미터가 채 안 됩니다. 지난번에 머물던 방보다 크기가 줄어든 건데 에어컨도 따로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1차 구속 때와는 달리 따로 경호도 받을 수 없어 교정 직원들이 돌아가며 윤 전 대통령을 전담 개호하게 됩니다. 또 사복 대신 다른 수용자들과 같은 갈대색 수의를 입어야 합니다. 다만 앞으로 재판이나 조사를 받기 위해 법원 또는 특검에 출석할 때는 본인이 원하면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결 수용자로 지내고 형이 확정되면 수용자로 복역하게 됩니다. 석방 이후 자유의 몸으로 재판과 특검 조사를 받으러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사과의 말 한마디 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석 달 전까지 머물던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또다시 수감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반성이란 없었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공경에 빠뜨린 국무위원들까지 원망하며 나는 혼자라고 호소했는데요. 자충수가 됐다고 평가받는 어제 진술 내용을 고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장 실질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3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회유했는지, 대통령 경호처에 총기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는지,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게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했는지입니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최명성 변호사가 입회한 뒤 강 전 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법률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최 변호사에게 돈을 조금 줄 테니 변호사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못 구했다며 변호인 구인난을 호소하고 강 전 실장 등 다른 비서관과 행정관들도 변호사를 못 구할 테니 최 변호사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이틀 전 경호처에 총기를 보여주라 했다는 지시에 대해선 과거 여경이 국민을 지키다 다쳤다는 보고를 받고 경찰의 총기 지급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부인했습니다.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두고는 보안 사고가 발생해 보안 조치 강화를 주문했고 비화폰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 규정대로 처리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 20분 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한 건데 이는 오히려 자충수가 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 즉 사후 개헌 문건 서명 및 폐기 혐의나 체포 저지 지시 혐의 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다 보니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은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다. 국무위원들조차 본인 살 길 찾아 떠난다. 나는 혼자 싸워야 한다며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 하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기 위해 특검팀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기 위해 30여 년 전의 기록 영상까지 찾아왔는데요. 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영장 실질심사에는 박옥수 특검보 등 검사만 10명이 투입됐습니다. 6명의 검사가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검사들 외에도 체포 저지 지시 혐의를 수사한 파견 경찰관 박창환 총경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검은 178쪽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엔 12.3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 CCTV 화면도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을 회의에서 배제해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당시 국무회의 영상도 재생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도 금융실명제를 발표할 때 사전 국무회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하지만 당시 안건은 의안번호와 함께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상정됐고 의결도 거쳤다는 점에서 12월 3일 상황과는 다릅니다. 특검은 또 300여 쪽에 달하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서 빠진 외환 의혹도 여기에 담았습니다. 계엄 명분을 쌓으려고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 구속이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리 매국노 윤석열님이 3617 방에 히터 좀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히터? 얘기 한번 보일러 새로 놔드리고. 네, 해볼까요? 우리 3617 이제 14개월에서 3617로 됐어요. 네 자리에, 번호 네. 외우지도 못하게 해놨네. 네. 3617입니다. 윤석열 수감 번호. 의원님 이건 무작위로 하는 거죠? 번호? 네, 네. 그러겠죠. 왜 우리가 자꾸 저기 이런 걸 알아야 돼. 유치소 속사정을 갖다가 의원님한테 자꾸 물어보죠? 맞아요. 몇 구치소. 번 들어갔다 오신 것 같은 느낌인데. 아 제가 구치소를 자주 들어가긴 했죠. 구속이 안 돼서 그렇지. 네. 접견하러 엄청 갔었지. 접견하러. 네. 네. 구속 기로에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예, 영장 실질 심사를 아직 못 받아봤는데. 아직 다행인 거죠. 네. 앞으로 그럴 일 없습니다. 네, 없어야죠. 네. 예,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뭐가요? 어제도 무슨 뭐 콩나물국밥인가 무슨 저녁 메뉴를 알려줬는데 네. 더 먹을 수 있는지 혹시 더 달라고 하면은 근데 의원님 어떻습니까? 정량 배식. 네 맞아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더 못 안 먹는데요. 이게 그냥 담아갖고 주는 거라면 그러니까요. 네. 넣어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고. 넣어주는 대로. 아 경무하겠는데. 네, 이분 또 먹는데 진심이신데. 야, 이 새우젓 들어간 콩나물이 맛있는데 이거. 어제 저녁은 또 고추장 불고기였구나. 네. 어제 또 나가지도 않았잖아. 고추장 불고기만 바라고서 안 나간 것 같은데. 안 나간 것 같은데. 요 양요만큼 주면은. 그니까요. 양배추만 주면은 화날 수 있거든요. 더 먹기는 쉽지 않다. 네. 혜민아 다 먹으라 혜민아. 자, 우리 박민아님, 말도 없이 고맙습니다. 자, 뭐 하나하나 이제 윤석열의 슬기로운 감방생활 네. 한번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한번 볼 텐데 네. 일단 선풍기가 중앙 통제식이래요. 그래서 지가 키고 트는 게 아니고 뭐 단수도 조절하는 게 아니고 50분 틀었다가 10분씩 과열되면은 불날 수 있으니까 10분은 쉰다는 거요. 네. 그리고 예. 모든 게 다 중앙 통제지. 텔레비전도 예. 딱 꺼버려요? 켜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프로그램 정해져 있고. 네. 끄지도 못하. 끌 수는 있지 않을까요? 안 아니, 본다고. 지가 안 보면 예, 끌 수는 끌 수는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이제 궁금하잖아. 네. 그 뭐라도 봐야죠. 근데 보면은 계속 지 얼굴만 나오는 거지. 지속되는 거. 아 뉴스 몇 개 뭐뭐 나와요? 뉴스랑 예능 같은 거 안 나오고 뉴스하고 드라마? 뭐 다큐멘터리나 드라마 같은 거 한두 개 틀어주나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신문 구독해서 보는 거 뭐 이 정도인데 뭐다 지 얼굴이지 뭐. 자치 얼굴이네요 정말. 내용 안 보고 자기 얼굴만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심정을 잘 모르실걸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할 적에 예. 어디 일 있어가지고 막 휴게소 가가지고 그 어디 지역 그 같은데 집회 가느라고 내려가다가 휴게소 들어갔는데 예. 휴게소 텔레비전에서 막 나오는 거지. 최강욱 기소됐다고 막. 아. 나 밥 먹고 있는데 나 저기 재판 받으러 막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참 기분 안 좋아 그거. 보통 사람들은 다 나를 째려보는 것 같고 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고 그 정말 짜증나는 기분이거든. 의원님은 어떠셨어요? 똑같죠? 사람인데. 아니 저는 막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었는데 뭔가 저 텔레비전을 본 사람들이 나를 다 한 번씩 쳐다볼 거다. 그 생각은 들죠. 여기서 밥 먹고 있으니까 밥 먹고 또 그거 엄청 짜증나. 사람들이 날 다 쳐다볼 것 같다는 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 사람들이 그냥 그런 것 같다고 하거든. 근데 당사자는 느끼는 이 압박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에 한 1000배 정도는 돼요. 그래서 이 펜코 뭐 승냥이 같은 놈들이 몰려다니면서 사람 하나 잡잖아. 그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거예요. 다 나를 그렇게만 볼 것 같으니까. 일종의 대인기피증 같은 게 생기는 네. 거죠. 지가 당해봐야 되거든요. 저 아이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건방 떠니라고 한쪽 주머니에 손 넣고 들어가는 거 봤죠. 그 건방 떠는 거요? 저는 그럼.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겁먹었나? 지가 이제 어차피 구속될 거 알거든. 그리고 어제 법정에서 실질심사 하면서 이제 뭐라고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특검이 바로바로 증거 내가지고 다 깼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더 맛이 간 거지. 똥뽕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거지. 아, 진짜 그 와중에? 많은 해석이 있어요. 저의 해석으로는 이제 바지가 흘러내릴까봐 붙잡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아, 살 빠졌나? 그 동안? 예. 그 시간 그리고 동안에? 보통 그 윤석열이 왼손으로 그 소중히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도 혹시나 안 돼. 나가다가 이 와중에 진짜. 정리하고 있으면 저 와중에도 참 아니죠. 저걸 정리하고 있네. 정리할 만큼 규모가 된다. 원래. 그만하세요. 그만하겠습니다. 진짜 윤석열의 소중이는 진짜 안 궁금합니다. 규모가 된다고.
전혀 안 궁금하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네. 얘기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손 놓고 나온 거는 조금 그랬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이제 없는데. 저는 결정적인 게 아마 윤석열을 완전히 그거 같은 게 김영삼 대통령의 영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 지난 헌재에서도 최후별로 뭐 이런 거 할 때 김영삼 대통령도 국무회의 안 하고서 금융실명자하고 그랬어요. 그럼 김영삼 대통령 뭐 파묘해갖고 뭐 하던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걸 또 한 거야. 근데 특검이 딱 헌재 때 그 얘기한 걸 본 거야. 보고 혹시 저 얘기를 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어머나, 준비했어? 영상을 찾은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대단하다. 중요한 것은 네. 저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언론사에서도 그 영상을 찾아서 못 찾아. 그러면 찾기가 힘든 영상이란 거야. 그걸 특검에서 빠득빠득 찾아갖고 앞에서 낸 것도 아니고 그 말이 나오길 기다린 거야. 대박, 진짜요? 딱 쥐고 있다가 얼마나 그 힘들게 찾은 사람은 이게 했을 거야. 근데 제발 김영삼 오케이 하고 딱 낸 거야. 네. 윤석열이 눈앞에서 그 영상을 본 거야. 그러니 이제 주머니에 손 들어가지. 끝났다. 대단하다, 특검. 그것뿐만 아니라 철저하다. 언론에 공개된 거 외에 그 총 쏴버려라 뭐. 맞아요. 저 검사한테 총 보여- 쏴버려라 총 이런 보여주고 얘기. 막. 뭐 네. 저기 헬기 뜨면은 대공포 겨냥해라 그런 지수까지 다 공개됐다는 거잖아요. 대공포 얘기도 나왔어요? 예. 헬기로 이제 지네가 밑에를 다 막았잖아요. 버스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헬기로 와가지고 내려오는 게 레펠로. 걱정이 됐던 거지. 근데 대공포 거기 겨눠라. 거기서 본 건 있어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진짜.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고. 막. 그니까요. 시킨 적 없다 그러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풍기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선풍기도 못 만지게 하는 게 맞다. 왜냐 나라도 그 힘든 걸 저렇게 망가뜨려놓은 저렇게 망가뜨리기도 힘든데 망가뜨려놓은 인간인데 뭘 손에 쥐은들 안 망가뜨리겠느냐. 선풍기도 손에 쥐어주지 말아라. 근데 들어가고서 또 경로했을 것 같아. 왜 좁아졌어? 30%가 크기가 줄었어요. 3평에서 2평 됐어. 왜 그랬지? 왜 더 줄여버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놈이 그 전에 들어갔을 때 있던 방은 네. 원래 6인실인데 혼자 쓴 거예요. 이야. 엄청 특혜를 줬었던 거군요. 예. 그랬던 건데 이제 원래 들어가야 된. 근데 여기도 지금 일반 수용자 5명 막 개조해서 3평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지금 사실은 특혜예요. 작아진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저거보다 더 넓은 사이즈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썼던 거고. 예. 저게 이명박 박근혜가 들어갔던 방을 이제 그대로 쓴다는 거죠. 거기도 좀 더 좁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또 이명박근혜보다 약간 더 좁아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사람이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등치가 커서 대통령이라시고. 좁게 느껴지는 거 아니야? 좁다고 얘기했어. 아. 언론에 그게 나왔으니까. 네.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은 알차요 구조가. 그러니까. 아이고 싱크대도 있어. 싱크대는 왜이지? 저기 물 나오나? 손 씻으라고 뭐. 위원님 이런 거. 나오겠죠. 물도 나와. 물 나온 김에 브로스타 좀 주세요. 계란말이 해 먹게. 아 진짜 사람이 관저에서 살다가 아크로비스타 살다가 또 저기로 가고. 그건 있어. 인생이 참. 자기 그 사우나 해놨잖아. 땀 뺀다고. 네. 저건 전체가 사우나야. 그러니까 밑에 온도를 틀어주면 될 것 같아. 그 사우나 땀은 마음대로 뺄 수 있어. 아, 네. 너무 좋잖아. 그리고 저기 이게 접이식으로 이렇게 폈다 하는 저 상이 있대. 네. 그게 책상 겸 밥상이래. 그럼 그냥 밥상이지 뭐. 제가 책 읽겠어? 대통령 때도 한 권도 안 읽으니까. 그러니까 뭐 네. 할까. 아유. 다시 한번 저게 보여줘봐요. 하도 더우니까 위치. 밤 되면은 네. 몸에 물을 이렇게 끼얹지 않으면 네. 잠을 못 잘 정도로 덥다는 거거든요. 그럼 싱크대에서 물 받아서 그렇죠. 끓였나? 물 받아가지고 이제 끼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예. 교도관 지나가다가 3617 조용히 안 해? 너 빨리 앉아? 문 잠궈 임마! 혼나는구나. 그럼 저 TV 뒤에 있는 약간 있는 공간 저기를 밀주 제조실로 하면 되겠네. 진짜. 저기 이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름에 춥지 말라고 온돌바닥 대놓고 좋잖아요. 네. 그래요. 아까 저기 우리 구독자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온도를 조사받으러 안 나온다고 그러면은 쳐버려. 사우나 하나 하셔가지고 아, 네. 5단으로 틀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중앙난방이라 이게 이제 다 같이 더워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인간이 어제 안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요? 더워서 나올 것이다 했잖아요. 어제만 첫날이잖아요. 어제만 변호인 접견을 4번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 그럼 거기는 에어컨 나오죠? 나오죠. 당연히 나오죠. 한 번 접견할 때 몇 시간 정도 할애가 돼요? 그거는
제한이 없어요. 변호인이 가면. 그럼 못 가게 막 8시간 잡아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들이 구속되면 네. 하루 종일 접견실에 나와 있어. 아, 그럼 변호사는 시간당 페이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폭이나 이런 못된 놈들 뭐 재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네. 젊은 여성 변호사들 보내달라고 네. 해가지고 뭐 짧은 옷 입고 오게 해달라 이렇게 미쳤다. 해가지고 웃돈 주는 놈들도 있고. 그걸 집사 변호사라고 하는데 네. 그것도 못할 짓이지. 와. 그런 짓거리도 하는데 4번이라면 거의 나와 있었다는 얘기야, 에어컨 방에. 네. 물론 시원한데 있다가 방에 들어가면 더 더 짜증 날 수는 있어. 그래도 열받잖아. 쥐가 뭔데 아직까지 특혜 받으려고 그래. 뭐 할 얘기가 있다고. 변호사비도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그러거나 불러요. 말거나 밤 되면은 어제 우리 동네는 밤에 좀 시원하던데 저기는 밤에도 더 뜨겁다니까. 그러니까 시멘트 때문에? 시멘트 이게 열을 받아가지고. 들어있다가 그대로 다시 이게 뿜어져 나와가지고. 네.